지금 뭐 학원 마케팅을 하신다고 이제 블로그에 맨날 이제 글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글을 써도 사실 효과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현타가 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블로그라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하잖아요. 인지를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글들을 되게 쓸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제 학원 블로그를 막 보고 있는데 지역과 학원 이름명이 계속 키워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모든 글들이 지금 글의 한 60~70%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노원이다, 노원 어디 땡땡 영어학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올렸는데 또 그 다음날에도 노원 땡땡 영어학원, 노원 땡땡 영어학원. 그러니까 글을 맨날 발행을 하는데 키워드 상위 노출을 잡는다고 이러한 식으로 모든 글들을 다 작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잡는 거, 상위 노출해서 결국 트래픽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건데, 아니 일주일 전에 쓴 글과 7일 전에 쓴 글, 6일 전에 쓴 글, 5일 전에 쓴 글이 다 똑같은 제목의 키워드로 구성돼 있어. 그럼 이거는 다 각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위 노출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하나 글밖에 안 잡혀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너무 아깝죠. 시간이. 내가 시간 투자만큼 이게 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를 해보실 때 이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있어요. 땡땡 지역, 땡땡 영어학원. 이게 계속 중복돼.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대. 상위 노출은 그래야지만 된대. 그리고 이러한 썰들을 내가 듣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상위 노출이 되면 좋은 건데,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매출을 늘리는 블로그 글쓰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그걸로 유입이 돼서 뭔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광고로만 보여서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작가의 글쓰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글들을 맨날 형식적으로 그냥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략적으로 일주일에 2~3개를 쓰시더라도 조금 카테고리에 맞거나 주제를 정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맨날 올리니까는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학원 수업 시간이라든가 공지만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 뭐 학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죠. 전파를 받죠. 결국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실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데 그런 분들이 학원 시간표를 엄청 여기에서 맨날 꼼꼼히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대행사라던가 아니면 누가 뭐 직원분한테 시켰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글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오늘 글 다 썼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사업인데, 근데 이게 매출이 나는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글쓰기로 1일 1% 계속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뭐 땡땡 학원 내신 관리 특별하게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바로 그냥 학원 홍보 사진 그냥 바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학원 홍보를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읽는 저 같은 부모들의 심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원이 진짜 우리 애가 가서 내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블로그 초반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케어되는 모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린 그런 학생들의 사례, 근거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눈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보겠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글은 작성되지만 타겟이 불명확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블로그는 계속 작성하고 뭐 내용도 막 공유를 하는데 지금 대상 없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타겟을 정해서 편하신 글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엄마들한테 맞는 주제야. 그러면 아예 타겟을 엄마들로 잡고 엄마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갖고 편하게 엄마와 상담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야. 그럼 우리 애들한테 쓰듯이 말도 편하게 하면서 내용들을 그렇게 담아보시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블로그들을 보면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공장에서 찍은 것과 같은 글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고 이런 것도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이제 변화를 줘보시면은
분명히 이 작은 차이로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생존하세요.